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의 폴리티코지는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독일에서 폴란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서구의 정치적 불신을 갖고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에 미국은 불만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병참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안보 정책은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되었고 국방비 투자도 대폭 삭감되어 독일군의 즉시 대응 능력은 미군의 기준치에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 유럽군의 고위 관계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독일군의 재건 논의와 안보 전략의 결여가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의 발트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 폴란드가 오히려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독일군 재건 논의란 나토의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독일의 국방비에 관한 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향후 4년간 지출할 국방비가 실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3년도 국방비도 약 501억 유로이며 이 액수는 GDP 대비 1.7% 내외이므로 나토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숄츠 총리가 창설한 1,000억 유로의 독일군 특별기금의 지출을 합치면 나토의 공약인 GDP 대비 2.0%의 공약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은 2028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숄츠 총리는 GDP 대비 2.0%의 국방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28년까지 기한이 있는 기금으로 일단 나토 회원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독일군 재건 후 별다른 전략도 없이 2.0%의 국방 지출을 기금 운용 기간인 2028년 이후에도 유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생 이전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우려해 지난해 10월에 구시대적인 국방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방법을 도입했습니다. 5월에 새로운 법이 발효돼 현행 14만 명인 폴란드군을 30만 명으로 확장하기 시작해 2023년 국방 지출은 GDP 대비 2.4%에서 3.0%로 증가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당인 PIS의 카친스키 대표는 최종적으로 국방 지출을 GDP 대비 5.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육군 규모와 주요 장비의 양에서 폴란드군은 독일군을 능가하고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독일과 달리 폴란드에서는 조국 방위를 위한 병역의 국민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미 폴리시코지는 서양 국방당국은 폴란드 군대의 질을 의심할 것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다만 군사력 확장에 맞춰 폴란드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럽 내에서 확대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미 폴리티코는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은 폴란드의 민족주의적 여당인 PIS가 집권하는 것을 이유가 문제 삼고 있다는 점과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미 대선 중에 폴란드를 전체주의라고 외친 바이든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으로 EU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폴란드와 한국의 접근에 한몫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적 무기 공급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 미국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미국 기업의 제조 능력만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약진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로 폴란드와 한국의 거래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으며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이노프 의원도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이 협력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으며 안젤로 주립대 백톨 교수도 한국과의 경쟁은 민간 기업의 경쟁일 뿐 현대 비즈니스에서 당연한 일로 이를 경이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도 FMS를 통해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 미 정부는 무기 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의 일정액을 회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 가격이 경쟁국보다 비싸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나라에 한국이 제공하는 장비는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서방 세계의 감각이라면 A라는 문제로 대립해도 B라는 문제에서는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며 국익이나 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외교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는 앞으로도 서방 세계와 적당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자국 국익에 적합한 국가로부터 장비를 조달할 것이며 만약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산을 사라고 강요한다면 터키나 인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폴리티코는 독일에 대해서도 폴란드를 단지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군대를 증강할수록 독일의 안전이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들은 유럽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독일은 그저 편안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은 현재의 독일이 국방력을 강화할 의지가 없어 보여 유럽에서 독일의 군사적 역할을 폴란드가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폴란드의 집권 여당이 너무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 아직까지 폴란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및 EU와 폴란드와는 여러 간극이 존재하여 폴란드는 서방 세계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 간의 신뢰가 필수적인 무기 거래에서도 폴란드의 이익과 부딪히지 않은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이득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폴란드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까지 양국이 쌓아올린 관계를 망치게 될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우크라이나 미사일로 폴란드인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폴란드 여론들은 관용을 보여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리니아 대학살 발언으로 폴란드인들을 화나게 한 전 주독 대사를 외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마침내 폴란드 언론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군 이오발로 자국민이 사망했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잘못된 발언을 하고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오발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폴란드 언론들은 관용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보리니아 대학살에 대한 발언으로 폴란드인들을 화나게 한 전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으로 기용하자 폴란드 언론들은 2월 이후 양국이 만들어 온 것을 망칠 생각이냐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앙드리 메르니크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지난 7월까지 독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인물로 2차 대전 때 보리니아에서 발생한 폴란드인 학살에 대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책임에 대해 제2공화국 시절 우크라이나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폴란드는 나치 독일이나 소련과 같은 적이었다며 폴란드인 학살이 사실이라고는 인정하지만 같은 일을 폴란드인도 우크라이나인에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메르니크 대사가 같은 일을 폴란드인도 우크라이나인에게 했다고 언급한 사건은 2차 대전 이후 폴란드 남동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계 주민들의 강제해주, 즉 폴란드의 비스와 작전으로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계 주민 지식층과 성직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폭행과 학대가 이뤄졌고 본보기 처형도 이뤄져 2,000에서 3,000명 안팎의 우크라이나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폴란드 제노사이드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인들을 기억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양국이 2차 대전 이후 서로에게 가한 사건들은 지금까지 양국 관계를 악화시켜온 원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시 메르니크 대사의 발언은 당연히 폴란드 측을 자극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상적인 교체라고 설명하며 메르니크를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에서 해임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에 메르니크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PIS의 포길 대변인은 이는 불행한 일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의 민감한 문제를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고 본건에 대해 복수의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폴란드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의 오발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판단 착오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계속 옹호했고 본건에 대해서도 이는 우크라이나 주권에 기초한 결정으로 정부로서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의 인사에 항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현재 언론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격하게 비판하고 있는 폴란드 언론은 W폴리티스입니다. W폴리티스는 이번 인사는 우크라이나 국내용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현재 우크라이나에 이번 인사가 필요한가? 메르니크의 언행은 거칠고 아군을 모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으며 폴란드에도 보리니아 대학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는 폴란드 국민들 사이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의 외무부 장관 기용은 수개월에 걸쳐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는 외교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부총리를 겸임하는 부아슈츠크 국방부 장관도 개인적으로 메르니크의 외무부 장관 기용은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 결정에 기뻐하는 사람은 본인과 러시아일 뿐일 것이라고 말해 이대로 문제를 방치하면 폴란드 국민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은 확실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인사에 대해 폴란드가 개입할 권리는 없지만 상당량의 무기 지원과 난민 수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폴란드를 지금처럼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언론들은 메르니크의 외무부 장관 취임과 폴란드 여론의 반발, 그리고 폴란드 검찰청이 우크라이나 전문가의 현재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뉴스를 흘려보내고 있어 최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